네,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급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2% 가깝게 현재 급락하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도 낙폭이 조금은 더 커졌어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물, 그리고 코스닥 현물,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다 팔아치우고 있고요. 특히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더욱더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또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상엽 이사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로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테슬라 급등에 움찔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제 간밤에 우리 증시는 오늘장 좀 하락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CPI가 발표되고 변동이 있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테슬라도 그 안에서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장에 2차 전지주들을 끌고 갔던 게 이 테슬라 이야기였잖아요. 네. 저희 이전에 2차 전지주 하락할 때 테슬라 때문에 빠진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 엄청 이야기하셨던 김민수 대표님 믿지 않으셨습니까? 뭐 좋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네. 테슬라가 휘청인다고 국내 2차 전지 소재주 파는 게 그 접근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걸 다 기억을 해주시다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이제 테슬라라고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는 같이 보지만 결국은 에코프로가 이런 일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에코프로 같은 지금 시장이 급락인데도 안 빠지네요. 참 대단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P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Q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 게다가 또 에코프로는 특히 이어가고 있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또 제2공장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리튬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유럽의 CRMA 법안이 또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랠리를 보였던 측면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다 연관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올랐다. 그러면 더 강하게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 뭔가가 좀 받쳐야 줘야 되겠죠. 오늘 에코프로 빼고 나머지 리튬 관련된 쪽, 소재 관련된 쪽은 다 빠집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상한 리튬 붙은 회사들 장중 반등으로 다 밀립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생각보다 그만큼 못 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될 쪽은 이번에 또 중국이 미국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CATL이 포드와 합작해서 공장을 짓는다. 거의 이제 모든 권리는 포드가 갖고 있긴 하겠지만 네. CATL이 들어가서 기술력만 전파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즉 미국도 LFP 배터리 쓴다라는 쪽이 얼만큼의 위협적인 부분들로 나오겠느냐라는 쪽인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그냥 오케이 해줄까요? 좀 압박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여파는 앞으로 혹시나 2차 전지 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리튬 가격 동향도 살펴봐야 되겠고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반등 배경에는 테슬라의 반등도 있었지만 리튬주라던가 뭐 여러 가지 폐배터리주라던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분들이 이번 반등에 다 뛰어들고 또 쇼커버닝까지 들어오면서 더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와 달리 좀 배터리 3사, 셀업체들의 주가는 아직까지 좀 미온적이에요. 네네. 그 부분이 좀 이제 소재 쪽이 워낙 강한데 네. 이제 에코프로를 조금 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난 1월 달에 그 신임 대표이사가 영입이 됐는데 이게 삼성 SDI 출신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좀 플러스 알파가 좀 된 듯 싶고요. 그래서 지금 소재단은 굉장히 좋은데 뭐 순환 매로도 앞에서 이제 뭐 CRMA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쪽 된 관련된 종목군도 좀 이렇게 뭐 순환 매로는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상황이고 좀 진짜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CATL과 포드의 합작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이제 캐펙스는 이제 포드가 이제 한다고 하고 이제 기술 자문과 이제 뭐 라인 운영 관련돼서 이제 P를 이제 획득하는 건데 참 포드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세액공제도 받고 SK 온한테도 좀 받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니켈 3원계 그러면 이제 CATL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중저가 라인업까지 챙기면서 그래서 이쪽 부분은 경쟁 강도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미 쪽이 LG에서 살펴보니까 지난해만 수주 잔고가 무려 한 385조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북미 비중이 무려 70% 수준일 정도로 북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2차 전지 관련된 주가 흐름이나 관련된 뉴스에서 이쪽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네.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아웃퍼폼한 거는 또 이번에 양극재 소재 쪽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뒤를 좀 리튬이라던가 장비주들이 따라가려던 찰나에 오늘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부터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내가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배터리 소재, 뭐 리튬 폐배터리 그 안에 어떻게 좀 비중 조절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대부분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 아니면 그쵸. 좀 수익권이시라면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쪽이든 네. 그래서 적정 요 정도는 한번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면 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중국 업체들 빼고 나면 아직도 시장 점유율 떨어졌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투자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끝나면 2025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때부터는 뭐 찍히는 대로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뭘 찍어요? 찍어내는 대로. 아, 예. 배터리 찍어내는 대로.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때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캐파가 거의 다 완료가 돼서 현금 창출이 나오는 단계는 그때는 매도가 맞겠지만 그 전에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 이제 중국 쪽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런 현실이 나왔는데 중국이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25%, 뭐 30%대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동안에 과잉 투자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나왔었을 때 한국 업체들과 격돌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또 이제 중국에서 지금 또 계속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지금까지 LFP로 알고 있었는데 요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냥 저가로 밀고 가겠다는 얘기죠. 네, 이게 나오면서 또 하나의 배터리의 저가 라인들의 혁명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또 골치 아파지긴 하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련된 쪽 일단 비중 줄였다가 다시 흔들림이 좀 크게 되면 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의견 주셨고 오늘 또 포드 배터리 결함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거의 급락 하락을 좀 깊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배터리 3사로만 집중해 보자면 여전히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LG 엔솔 혹은 삼성 SDI 쪽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 SDI는 거의 뭐 어깨 수준 그 이상까지 뭐 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는 좀 뭐 수급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LG엔솔조차도 최근에 좀 55만 원 돌파가 중요한 것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55만 원 돌파가 좀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3사 그리고 소재,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주와 실적 다 좋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41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4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네, 이제 다트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공산업 수요 회복으로 이제 민수기체 사업이 이제 회복을 보인 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헬기 부분 쪽이 이제 회전이 계열 그쪽인데 그쪽에 이제 납품도 이제 증가가 한 부분이 이제 실적 회복에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에 수주가 2021년 대비해서 200% 넘게 증가하면서 8조 7,444억 원을 이제 수주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하락도 뭐 일부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4분기 실적이 좀 일회성 비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좀 예상치를 하회했고 다만 이제 일회성 비용을 이제 감안한다면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거.
볼 수 있어서 오늘 하락이 조금 4분기 실적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좀 순이익이 한 232억 적자가 난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4분기의 경우에는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리고 오늘 증권가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수주 실적 다 좋고 이번에도 좋고 앞으로도 좋다. 그러니까 좋은 호평밖에 없더라고요.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는 걸까요? 이게 한국 증시의 매운맛이죠. 네, 이런 거 별로 느끼고 싶지 않은데 네, 또 좋은 거 다 나왔는데 주가는 밀어버리는.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실적 발표하고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매도가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좀 기분 나쁜데 그랬더니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실적 부분 쪽에서 요게 중요한 트리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니까 완제기 수출 그리고 또 기체 부품 쪽이 있는데 기체 부품이 의외로 잘 나왔습니다. 한 3조 6천억까지 나왔던 매출이 이게 약간 특수성이 아니겠느냐 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변화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확인되게 되면은 아마 그 다음엔 바로 반등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그러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또 전망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보여주는 전망들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는 아직은 좀 고민이 많은데 아마 또 하나가 이제 그것도 있겠죠. 지금 예기상 밝힌 수주가 올해 4조 4천억 정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라인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폴란드 수출 건 외에 올해 한두 국가 정도쯤의 라인업이 들어와야 이 정도 수출에 그리고 또 완제기 쪽에 변화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못 나오게 되면 약간 또 수주에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경계하는 쪽에서 좀 매물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또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권 이탈하는지 여부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평이 나오긴 했지만 그와 달리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평가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는 건지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시 또 올라가기 위해선 우리 이전에 그 폴란드가 센세이션했잖아요. 그럼 네. 무언가 또 새로운 뉴스, 새로운 화제거리가 나와야만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은 이제 네. 뭐 작년에도 워낙 좋았고 이제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수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수주가 8조 7천억대였어요. 근데 올해 수주 전망이 4조 4천억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매출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37.3%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어닝 시즌에서는 또 이제 빠졌으면 또 올라올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수주 잔고로만 비교해 보면은 8조 원대랑 4조 원대 여기서 조금 좀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5만 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좀 하락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략으로 따지면은 좀 단기 반등시 좀 매도 관점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쪽 이쪽에서의 최근 시장의 관심은 네, 저궤도 위성 통신 쪽이었죠. 그래서 네. 전반적인 그런 시장의 매기도 일부 방산보다는 그래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 통신 쪽으로 좀 쏠렸던 것도 좀 최근에 좀 특징적이었고 뭐 그런 데서 그쪽으로는 좀 또 뭐 관심도 필요한 것 같고요. 혹시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12월이 아니죠. 2월 말까지는 혹시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고점에서 좀 밀린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 왜 2월 말까지로 한정 지었냐면 MSCI 리뷰 관련돼서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 조정 시에는 수급의 힘 보고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이쪽에 가장 큰 탑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테마 안에서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에 좀 큰 차이가 있는 건 또 수급도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단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의 종목 교체 의견도 드려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하락하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들의 음봉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시죠. 수익성 개선 기대하는 CS윈드입니다. 뭐 개선 기대라고 하지만 오늘 이 종목도 주가는 밀리고 있어요. 매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4분기가 또 예상 밖의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실적이 왜 부진했을까요, CS윈드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이제 뭐 높은 인플레이션, 뭐 공급망 이슈, 또 이제 뭐 운송비 등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두 나라의 이제 법인 영향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터키와 포르투갈인데, 이제 터키는 이제 뭐 워낙 인플레이션 높은 거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그쪽 이제 회계 기준 적용이 되면서 영향을 받았고, 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투입이 많은 이제 또 초기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이 두 나라의 법인 영향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예상 밖으로 좀 부진했던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CS 윈드 관련해서 증자 루머가 떠돌았어요. 그래서 네. 뭐 증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지 보면은 일단 CS 윈드가 올해에 좀 준공하거나 시작해야 될 공장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자금이 필요할 테고 그럼 증자라는 카드를 꺼내놓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투자 심리가 그 루머에 살짝 흔들렸던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좀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의 CS 윈드입니까? 예전에 증자를 한 번 했습니다. 네. 2021년도인가요? 그때 증자하고 무상증자까지 다 같이 하면서 좀 덩치를 늘렸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는 주가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때 조금 좀 약간 욕 좀 먹었었죠. 네. 예,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또 돈 필요할 텐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입니다. 한 3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 정도 가지고 돈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떠도는 루머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뭐 아직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베트남도 해상 풍력 관련된 공장 짓겠다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대규모로 짓게 되면 두 개 다 돈 많이 들어갈 때죠. 그렇죠. 네, 근데 이쪽은 뭐 바로 옆에 공장에다 부지 사서 짓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회사 측에서는 뭐 특별한 언급 없고 그렇지만 가능성이 없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주가만 보게 되면은 어제 그 실적 부진하고 나왔던 저점대 안 깨네요. 오늘 같은 시장이 부진해도. 그래서 약간 돌리려고 시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하나 65,500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염두하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S 윈드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이 하락장에 더 밀리지 않는 거는 뭔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지지 라인이 벗어난다면 위태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 그럼 CS 윈드에 대해서 오늘 그 증권가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긍정적인 뷰로 이 종목을 끌고 가도 괜찮을지 CS 윈드에 대한 전략은요? 네, 올해 미국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설 부분도 현재보다 이제 2배 이상 증가하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률도 뭐 전사보다는 높다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미국과 이제 그쪽 뭐 자금 조달 등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좀 시장에서 좀 신뢰도 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전략은 미국 공장 모멘텀에 주목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보면은 뭐 작년 대비해서 이제 28% 이제 160% 전망되고 있어서 일단 실적 전망은 양호하다. 대신에 미국 쪽 모멘텀이 중요한데 그쪽 관련된 뉴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IRA 법안 이야기 나오고 뭐 지난해 특히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했을 때 네. 저희 관련주들을 많은 분들이 사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뉴스가 안 나오니까 이 사이클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한 번 더 부각을 받기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혹은 갖고 있지만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에너지 투자가 어렵습니다. 네, 에너지 투자의 가장 기반은 에너지 가격을 봐야 되겠죠. 근데 예측이 좀 어렵죠, 그쪽이. 예측하면은 거의 뭐 신의 영역이다. 예, 네. 조지소로스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될 수 없는 현실 쪽에서 그러니까 즉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면서도 부각받을 수 없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70달러대는 안 깨져. 그리고 또 다시 80달러대 쪽으로 올라서는 모습들 확인되면서부터는 또 부각받겠죠. 그럴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추되 근데 올라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빠를까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가 빠를까 저는 화석연료 쪽이 더 빠르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차라리 지금은 물론 이제 그쪽도 다시 올라올 겁니다. 네. 그때 어느 정도 또 비중 조절이나 대응하셔야 되겠는데 차라리 피팅 밸브가 훨씬 낫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DK락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주가가 좀 주춤한데 환율 효과와 함께 일회성 측면이라고 보게 되면 지지권 만드는 대로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 흐름들 보시면서 차라리 잘 간 건 얘기 안 드리고요. 안 간 것만 리뷰하는 네,
좋은 레몬 리서치. 예, 그래서 지지권 만들면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팅밸브 관심 여전히 있고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DK락이 실적 때문에 좀 아쉬움 속에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하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쪽을 눈여겨보자라고 또 한 번 전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아쉬웠는데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